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10회 이제 윈터스쿨 국제법 진행하기로 이제 이종훈 강사입니다. 이 강의를 이제 수강하신다는 거는 난생 처음 이제 국제법을 접하신다라는 거겠고, 내년도에 이제 국립외교원 시험에서 이제 훌륭하게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첫 시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환영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비라고도 하기 힘든 기본 강의 개념을 이제 듣는다라는 것이 열흘 강의 듣고 나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수준의 강의겠죠. 그만큼 이제 편린적으로만 보게 되는 그런 강의인데, 다만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 개념과 국제법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다가오는 예비순환, 일순환 이런 걸 들으실 때 남들보다 먼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친숙하게 이제 국제법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선택 잘 하신 거고, 필수에 또 보시겠지만 바쁜 와중에도 수업 시간 중에 좀 국제법에 흥미를 느끼게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은 교과서를 이제 상세하게 이제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각각 기본 개념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써야 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국제법의 이제 교과서는 김대승 교수님 저서라든가 이제 정인섭 교수님 저서 같은 이제 훌륭한 교재들이 있죠. 그런 걸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국제법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이만큼 이제 싸들고 복사하고 다니시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훌륭하고 잘 공부하는 방법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문으로서 국제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공부를 한다라면 공부에서 요령이 부리는 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합격하는 데 적합한 공부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교재가 이겁니다. 즉 여러 교수님들의 저서와 이제 논문을 정리해 가지고 케이스 답안에 쓸 수 있는 목차화 해가지고 핵심 사항들이 이제 무엇인지 이걸 이제 정리를 해놨고, 4년 전에 만들었는데 계속 지금 보완하고 있긴 한데, 4년 전에 갑자기 우리 금동훈 원장님이 우리 학원에 있던 국제법 강사님이 따라하고 도망가가지고 국제법 할 사람 없다라고 해가지고 네가 좀 해라 막 해서 나 못한다 막 이랬다가 좀 해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할게요. 딱 그래서 교수님들 교과서를 딱 펴고 제가 강의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김대승 교수님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이제 읽어보면 내용은 참 좋은데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고, 최근 한 4년간 시험에서 단 한 문제도 이 교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자부하고, 금년도 시험에서도 통합론수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다 벗어나지 않았고 그대로 다 나왔던 그런 상태니까 책에 대해서 의구심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고, 그냥 이 책을 통해서 시험용 정리를 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의 저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부드릴 게, 지금은 참 비장하시죠. 나 내년도에 꼭 합격할 거야.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한 분들이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같이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낙오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남는 분들이 좀 흔치 않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국제법 지금 책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네 이거 금방 읽으면 되겠네 싶으시겠지만 양이 실로 방대합니다. 하다가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각오가 남다르실 텐데 이걸 얼마만큼 1년간 유지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합격에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여러분들만큼 강한 분들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도 여지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이겨보신 적 없잖아요. 자신한테 항상 지잖아요. 우리가 수험 과정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돼 있으면 그게 1년이 쌓이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주어진 복습할 양들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이제 복습을 하시고 1년 동안만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에 매진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제 1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제 1장 해가지고 이제 국제법의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시험하고는 이제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지만 이 내용들을 이해해야 그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국제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법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 국제법이라는 걸 공부하니까 그 생경스러운 게 진짜 너무 처음 듣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국제법은 그냥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 텐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각 호마다 각 집마다 자기 집에 뭐 가온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집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즉, 뭐 어느 집은 아버님이 엄하셔가지고 야 9시까지 들어와 뭐 이런 집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집은 좀 이제 느슨해가지고 외박만 안 하면 돼 뭐 이런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집은 야씨 집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런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안방에서 아버지가 담배 피시는 집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 규칙도 다르고 규율도 달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보면 국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집집마다 다 다른 규범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 세대가 준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니네 집에서 담배를 피더라도 뭐 지하 주차장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라든가 뭐 니네 집에서야 쓰레기 뭐 아무렇게나 버리더라도 이런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철저히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내놔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여러 집안이 지켜야 되는 공통적인 법규가 있잖아요. 그걸 국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